안녕하세요. 주식오빠입니다. 2021년 5월 2일 유튜브 영상입니다. 제 채널은 평범한 직장인이 월 300만원을 2020년 1월부터 적립식 투자하여 2036년 약 40억으로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채널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누리면 월 100에서 200만원 적립식 투자로도 약 5년 정도의 차이로 같은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으니 응원해 주시고 중간에 광고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식오빠의 끝판왕 ETF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ETF 중에 눈 감고 귀 막고 투자할 만한 미국과 한국 ETF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할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 투자 금액이 약 3억이 될 때까지는 집중 투자가 더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식오빠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참고를 해보시고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 알고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해야 인내하면서 결국에 좋은 수익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비중은 10에서 20%. 미국 나스닥 대장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 트위터, 엔비디아의 8개 주식과 중국 인터넷 유통기업 바이두, 알리바바를 대략 10%의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 함께 투자한다는 효과가 있고 바이두는 전기차 사업에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상장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랑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 탑 10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20%의 비중으로 담고 있고 미국 테크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반면에 팡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균등하게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까지 분산한다는 관점에서 두 ETF 중에 꼭 하나를 꼽자면 저는 팡플러스를 꼽겠습니다. 두 번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투자 비중은 약 10%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내수만 하더라도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중국이 반도체에서 밀렸던 패권을 전기차에서는 반드시 가져간다는 절치부심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사업을 육성한다면 전기차의 부품, 소재, 배터리의 밸류 체인에 골고루 투자하는 매력적인 ETF가 아닐까 합니다.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에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기업들은 세계에서 한 축을 차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이 3종 세트가 있고 비중은 20%입니다. 세 ETF를 간단히 비교해 보자면 K뉴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대장주 3개의 비중이 75%로 월등히 높고 2차 전지 산업은 3대 대장주 플러스 일부 장비주 2차 전지 테마는 3대 대장주 플러스 장비주 소재주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강할 때는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소재 장비주가 따라가기 때문에 단 몇 %라도 좀 더 수익을 얻고 싶다면 시기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 중에서 꼭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거 KRX K뉴딜 ETF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개별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나마 덜 겹치게 되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를 통해서 배터리 소재 장비주도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합성 H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S&P 500 주식들의 주가 상승률이 나스닥 100 주식들보다는 더디지만
필수 소비재주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해지가 되고 변동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2배로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될 수 있고, 합성 H 종목으로서 환율 해지도 어느 정도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비중은 10%입니다. 단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실 때 주의할 점은 횡보장에서는 계좌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의 주식이 10% 내리고 다시 10%가 오르면 1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99원이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이 기대되는 시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19일에 14,000포인트에서 지수 추종 2배 레버리지를 투자하셨다면 이미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혼의 승부를 할 수 있는 장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40%의 비중은 30%의 주식과 10%의 현금 비중으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0%는 상황에 따라 네이버 앤 카카오 10%, 그리고 SK지주 10%, 메리츠 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금융주 10%, 현대차 그룹주 10%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해 가는 인터넷 우량 기업이고, 또 전 세계로 카툰 사업이나 또 라인 사업을 통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자결제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모두 이제 카툰 쪽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투자 회사가 되겠다고 큰 포부를 밝혔고, 또 거기에 걸맞게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M&A 해 나가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또 기대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이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 배당률이 한 6%에서 7% 정도가 되고, 시장이 흔들렸을 때 또 매력적인 배당주의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좋은 우량한 기업이 있고요. 금융주도 또 포트폴리오에 들고 간다면 또 안정적인 배당 수익, 그리고 또 주가가 흔들렸을 때 방어가 되는 해지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매력적인 가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PER이 10배도 안 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또 현대차가 기아차 이런 현대차 그룹주가 정고점을 넘는 순간이 어떻게 시장에서 내연기관에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시장의 재평가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브랜드 중에는 벤츠, BMW,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 정도가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 회사들이 파이를 나눠 갖게 되고, 가성비 있는 현대차가 개발도상국 시장과 제네시스 브랜드를 이용한 럭셔리 시장에서도 또 괜찮은 시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오빠의 끝판왕 ETF 포트폴리오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꾸준한 장기 투자로 20년 40억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은 주린이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월 100만원으로도 23년간 20%의 복리로 투자하면 약 4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흑수저를 탈출해 봅시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위 지인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